자, 신 기자, 네. 처음이니까 한번 좀 채권 시장 전반적으로 공부도 할게요. 네네.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김중수 총재의 어떤 그 뭐랄까 뚝심, 예. 어떻게 보면 뚝심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집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월달 한국은행 금융투자위원회에서 금리가 동결되면서 네. 이 채권 시장 투자자들이 거의 뭐 멘붕이다, 패닉이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자, 채권 얘기 들고 나오셨다고요? 네네. 저도 이제 뭐 지난 11일이죠. 11일 날 기준금리 동결됐었는데 그때 이제 뭐 동결되기 전에 기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만약에 동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동결되면은 기사 쓰기는 참 재밌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상 밖의 금리 동결이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기사도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채권 하면은 그 지금 주로 이제 주식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께서는 약간 좀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9월부터 발행된 국고채 30년물 가지고 고액자산가 중심으로 좀 관심 가지신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죠. 네. 채권 사실 채권 하면은 주식도 그렇지만 채권도 한 기업이라든가 국가의 펀더멘탈을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앞으로도 이제 뭐 다룰 수 있겠지만은 뭐 회사채 같은 경우는 좀 파고들다 보면은 주식만큼의 한 기업의 그 내부를 쏙쏙 파헤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4월 기준금리 동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네. 아, 저는 막 이렇게 30년물인데 우리 신 기자한테 막 이 회사채 시장 얘기 막 얘기해 주면 참 좋겠어요. 네. 요새 건설사들 회사채 네. 제가 볼 때 상당히 폭락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건설사 건설, 해운, 조선 이게 아, 세 개가 이제 뭐 아주 굉장히 그냥, 안 좋죠. 어. 워낙 안 좋은 데다가 이제 기준금리까지 동결되면서 그 그러니까. 여파까지 겹치고 또 뭐 엊그제부터 계속 그렇죠. GS건설이라든가 뭐 신용등급으로 한라건설. 치면은 네. AA급입니다. AA급이고 그리고 뭐 주가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뭐 나쁜 기업이 아니고 그룹사고 대기업 그룹 계열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적 쇼크가 왔고 그리고 어제는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쇼크가 오면서 건설사들은 채권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두산중공업이 또 난리예요. 두산중공업.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뉴스가 많은 나라가 있을까요? 그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얘기하면은 그 지난 정부 때 해외 쪽으로 굉장히 진출을 많이 했잖아요. 중동 이쪽으로 자원 쪽도 그렇지만 플랜트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진출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주가가 좋았단 말이죠. 그때만 해도 분위기도 괜찮고 실적 괜찮게 나올 것이다. 해외 쪽에서 국내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막상 까보니까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면도 조금 애매하게 쳐다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기준금리 인하의 어떤 그 파장 지금 계속 여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지금 그 기준금리 그 동결되기 직전까지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기준금리가 굉장히 동결될 것이다, 아니 인하될 것이다, 틀림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11일 전에 10일 날에 국내 증권사 그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20곳을 동결이냐 인하냐 이렇게 어떻게 전망하냐 봤더니 우투하고 대우 빼놓고 딱 두 군데 빼놓고는 다 인하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인하를 많이 봤었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미 국고채 30년물 기준으로 해서 2.44%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시장 지금 기준금리가 2.75인데 44까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네. 예, 0.25%포인트 그러니까 25bp 인하하고도 더 인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있었는데 막상 동결돼 버리니까 굉장히 충격이 많습니다. 가장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된 데가 이마트를 들 수 있습니다. 이마트? 네. 오. 이마트 뭐 건실한 기업이죠. 네. 괜찮죠. 근데 약간 그 올해 들어서 대형마트 좀 규제가 좀 얘기가 되고 뭐 이렇게 네. 조사도 좀 몇 번 그래서, 받으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굉장히 건실한 기업입니다. 건실한 기업이고 국내에서는 신용등급 AA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트리플 A 그러니까 AAA부터 쭉 밑으로 이제 있는데 AA 플러스면은 AAA, 트리플 A 바로 밑에 한 단계 바로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용등급 국내에서는 좋게 받는 회사인데 지난 15일 날 월요일 날 이제 2천억 원 정도를 발행을 했어요. 회사채를. 네,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회사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그 발행일 직전 영업일에 그 국고채
최종 호가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는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국고채 금리가 뭐 3%였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리 이제 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가상금리를 그럼 여기다가 한 0.2% 정도 더하는 걸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은 3.2%에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트 경우 같은 경우는 지난 9일날 이제 수요 예측해가지고 그 잠정 금리를 정한 게 2.65%에 이렇게 정했었어요. 근데 9일날 정하고 나서 11일날 기준금리가 동결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국고채 금리가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 앞둔 12일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0bp 그러니까 0.2%가 올라버렸어요. 포인트가. 그래서 마지막 이제 15일날 발행 금리가 0.8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거는 기준금리보다도 더 낮은 그 금리였는데 기준금리보다 더 올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3년물 기준이니까 3년 만기로 계산해가지고 이자 비용이 12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마트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게 조금만 한 나흘 차이거든요. 네. 나흘 정도만 빨리 발행을 했으면은 한 그러니까요. 12억 원 정도 아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이 좀 그런 것이 있고요. 이마트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또 재밌는 부분이 이겁니다. 네. 이마트가 아까 제가 국내 신용 등급이 AA. AA라고 그랬죠. 플러스. AA 플러스라고 네. 그랬죠. 딱 한 등급 최고 등급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해외 쪽에서는 또 평가가 굉장히 다릅니다. 트리플 B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 6단계가 낮아요. 6단계가. 왜 그러죠? 예, 이게 이제 그 2월 달에 이제 무디스에서도 뭐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고 한 단계 하향 조치를 했고 여전히 등급 전망은 이제 부정적으로 놓고 있는데 이유가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확장을 했다, 사업을 확장했다. 그리고 정부 규제도 좀 있고 뭐 이런 걸 들어가지고 이제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이번에 국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한 이유도 이런 좀 복합적인 이유가 해외에서 발행하면은 신용 등급이 낮은 만큼 이자를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 좀 많이 좀 조달을 해보자 이런 측면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 동결에 또 한 방 맞은 거죠. 이마트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을 좀 재미있게 볼 수 있고요. 또 비슷한 것이 SK텔레콤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좀 그랬나요? SK텔레콤은 국내에서 국내 일반 기업 그러니까 뭐 공사나 뭐 이런데 뭐 금융업체나 이런데 빼놓고 일반 기업 중에서는 최고 등급 트리플 A 당연히, 기업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이 SK텔레콤입니다. 근데 SK텔레콤도 역시 이제 그 국내 신용 등급이 해외 신용 등급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국내 시장 메리트를 보고 그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3일 날 발행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11일이니까 11일 날 기준금리가 동결됐으니까 한 열흘 차. 조금만 빨리 했으면은 더군다나 올해 들어서 지금 앞서 4월 초에 발행한 KT도 이제 그 트리플 A인데요. 그렇죠. 네. SK텔레콤하고 똑같이 그쪽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좀 손해를 볼 수 있다. KT에 비해서는 앞으로 전망이 좀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두 가지 기업 정도가 조금 해외에서 좀 이렇게 피해서 국내에서 좀 이득을 보려고 그러다가 기준금리 동결에 약간 좀 불똥을 맞은 기업으로 재밌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참 재미난 얘기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까 심재영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 해외 시각에서 볼 때 이마트의 등급이 떨어졌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는요,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금 시장의 어떤 이 투자자들의 반응이라든가 평가, 이 분석 애널리스트들의 이 진단 이런 거는 매우 날카로울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차갑죠, 굉장히. 큰 돈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주식을 10주, 20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한 번 거래되면 수천억이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기업의 네. 주식보다도 주식은 약간 좀 이렇게 그 변동하는 폭이 그럼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짧다 그러면은 채권이라는 건 굉장히 그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주식 투자자분들도 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이마트 같은 회사들은 이번 정부에서는 제가 볼 때는 힘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네, 이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자, 이게 채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참 많아요. 진짜, 이거 쏠쏠하네요. 그런데 이 고액자산가들
이 30년물 좀 사보자. 네. 뭐 이게 저 인플레 해지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또 한때 또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랬죠. 작년 9월에 이제 30년물이 처음 발행이 됐습니다. 네. 작년 9월에 첫 발행됐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세제 혜택 뭐 이런 게 겹치면서 고액 자산가들이 좀 많이 30년물을 샀어요. 근데 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때 과열 분위기가 셌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역시 과열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굉장히 그 30년물을 산 다음에 채권 가격이 30년물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오르고 막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월 말까지죠. 그러니까 4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30년물 가격이 그래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굉장히 많이 이제 그렇게 됐다가 올해 이달 초에 좀 이렇게 손실폭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고액자산가 분들께서도 30년물 이번에 좀 털자. 그래 그동안 많이 손실봤던 거 이번에 좀 털어내고 어떻게 좀 처분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건데 그러면서 안 판 분들 굉장히 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기준금리 동결 분위기가 워낙 셌기 때문에 아니 인하 분위기가 셌기 때문에 그런데 동결 딱 나오니까 바로 뭐 3년물도 그렇지만 30년물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계산을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해보면은 액면가 1억 원 놓고 그 작년 10월에 1억 50만 원에 샀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고점에서 샀다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한 9,8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180만 원 정도 손해를 봤고요. 야.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그것까지 하면은 고점에서 이제 작년 10월에 산 고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 1억 투자해가지고 300만 원 정도 손실을 본 걸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채권 투자할 때도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안 이게 좋습니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금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골드바 사려고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 줄을 서고 있대잖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글로벌 분위기하고 반대로 가고 전혀 있다고. 하고 이게 반대로 웃기는 가고 거예요.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은행 증권 살 거 없이 이 골드바 마케팅 막 할 때 제가 알아봤어요. 네, 아 이거 하면 다칠 수 있겠구나. 음, 아니나 다를까 폭락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지금 이제 관성이 이제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줄을 섰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줄이 끊기지 않잖아요. 네. 계속 줄을 서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도 보면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고점에 사신 분들은 오히려 손절매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점에 샀기 때문에 뭐 얼른 털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고점에서 쭉 떨어지다가 중간에 이쯤 떨어졌으면 다 떨어지겠지 하고 사신 분들은 오히려 또 못 팝니다. 골치 아프죠. 예. 네. 그런 심리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 금값이든지 뭐 이런 거 중간에 이 정도면 뭐 많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때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네. 이 쏠림에 흔들리면 안 된다. 쏠림을 피해야 된다 이런 거죠. 네. 항상. 그렇습니다. 30년 국채가 최초로 발행되고 하니까 이게 뭐 금리 인하 시기에 상당한 쏠쏠한 뭐 투자가 재미가 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우르르르 네. 그냥 깨지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네. 하나 조금 보태고 싶은 얘기가 네네 있는데 말씀하시죠. 약간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약간 재밌는 거. 예, 네. 예. 어제 또 국고채 시장이 조금 강세를 보였어요. 오.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안 5월에 되고 이제 내린다? 동결돼 버리고 나서 한참 금리가 확 올랐다가 어. 조금 다시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글로벌 시각에서 보자면 중국이라든가 미국, 유럽 경기 지표가 최근에 안 좋게 나왔죠. 안 좋았죠. 그러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해진 측면도 있지만 장중에 시장에서 10일 날 금통위에서 예상보다 그 인하와 동결 의견이 비등하게 나왔다. 여태까지는 저번 3월 달까지는 그 하성근 위원 한 분, 금통위원이 7명인데 한 분만 인하를 주장하고 나머지는 다 동결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김중수 총재 빼놓고는 한 3대3 정도로 나왔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루머입니다. 루머가? 그러면서 살짝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통위 의사록은 이제 2주 뒤에 발표가 되거든요. 네. 공개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사실상 불가능하지만은 이게 맞은 게 맞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약간 그 5월에 기준금리가 다시 또 인하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30년물 투자자분들 약간 또 기대감을 가져볼 만도 한 것 같고요. 그런 그래도- 측면에서 네. 그 회사채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SK텔레콤이라든가 이런 데도 조금 또 금리가 또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 그래요? 자, 우리 심 기자, 5월 달에는 뭐 진짜 금리가 인하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루머 수준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전망은 여태까지 지금 어제 루머가 돌기 전까지는 증권사들이 다 돌아섰어요. 왜냐하면은 그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였겠지만 김중수 총재의 그 뚝심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걸 한번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약간 또 봤던 게 정부에서와 정치권에서 굉장히 인하 압력을 많이 넣는데 김중수 총재가 버텼다. 그러면은 거치 문제가 좀 얘기가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인하하고 나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거치 문제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그러면 김중수 총재의 뜻대로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5월 기준금리 인하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루머가 사실로 나온다면 5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 싸우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5월 굉장히 달에. 싸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 조금 전에 저 황우여 이 새누리당 대표도 심 기자 얘기했지만 네.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좀 검토해봐라, 뭔가 좀 개선 방안이 찾아봐라 이런 얘기했는데 제발 정치권에서는 네, 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손을 좀 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권 정치인들은 제발 정치나 잘해주십시오. 제발 좀 진짜로 그렇죠. 정말 부탁드립니다. 진짜. 11.11 사태 충격도 정치권에서 들고 일어나면서 좀 약간 그랬었죠. 파생 좀. 참 알겠습니다. 자, 심 기자와 함께한 기고만장 기자실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하루빨리 좀 정상화되기를 좀 안정을 찾기를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가져봅니다. 자, 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